다음은 바로 여러분들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이게 이슈가 된 모양이에요. 요즘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 여기 보이시죠? 이게 자꾸 언급이 되는데 뭐 어디에서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일사의 CTO예요. 이 샤라피엔 이 사람이 이 벤 지금 보신 사람이 바로 이제 코일사의 CTO인데 오늘 이것과 관련돼서 공지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심플리파잉 해갖고 웹 모네타이제이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 하려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넣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를 인클루드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좀 보안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HTML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메타 태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두 줄만 넣어도 간결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보안성도 더 좋아요. 보안성도 더 좋은데 이걸로 간단하게 바꿨다고 업데이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를 쓸 수 있으려면은 이 특징, 이 기능을 쓰려면은 코일 익스텐션 버전 그 보면은 크롬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버전이 0.0.21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가 개선됐냐? 얘기하죠. 시큐리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외부 스크립트를 인클루드 시킨 것 자체가 좀 취약해요. 굉장히. 그래서 메타 방식으로 바꿨고요. 여기 써있죠. HTML 태그. 퍼포먼스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퍼포먼스가 좋아졌대요. 당연하겠죠. 스크립트 읽지 않고 메타데이터를 읽어드리니까. 그리고 간단해졌다. 코드가 많이 줄었다 그거죠. 아까 JS 파일 두 개가 여기 보이죠? 폴리필이랑 여기 코일의 donate.js 자바스크립트 파일 인클루드 되는데 얘네가 다 그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난독화되어 있어요. 난독화되어 있어서 이 파일을 읽어드릴 때 복호화를 시키고 나서 이거를 읽어드리는데 아래 설명처럼 한 450줄 정도 돼요. 이 소스 코드가. 당연히 그만큼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런 것도 없어졌다. 메타데이터로 바꾸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아마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코일로 도네이트 하는 게 안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코일사가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XRP 티포엇이 문제예요. 잠깐 볼까요? 아마 지금도 안 될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까지도 안 되고 있었는데 그 밸런스가 안 늘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안 늘고 있네요. 역시나.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윈드 이 아저씨 뭔가 작업하는데 저한테 답변을 한 게 있거든요. 질문하니까 거기에 따르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어디 갔지? 이 사람도 트위터 많이 하네요. 많이도 하네. 여기 있다. 요거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약간 핸들을 바꿨어요. 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내부적으로 지금 XRP T4 작동 방식 자체가 얘가 소유하고 있는 XRP 계정 주소로 이제 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XRP들을 받아오는데 그 안에 암호화폐 거래소처럼 태그를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들 사용자 개개인들한테 태그 번호로 구분을 해갖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계정에 보관하지만 이게 누구 건지 태그로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코일 도네이트 받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프로그래밍 모르면은 약간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떠오르는 게 없는데 일단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어쨌든 핸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약간 변경 작업을 거쳤어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작업 때문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도 이제 처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작업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핸들을 유저들한테 그 선택권을 넘겼어요. 강제적으로 다 바꾼 게 아니라 이제 보안성 향상을 위해서 바꾸고 싶은 사람들 바꿔라 해갖고 줬는데,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 사람이 중요하게 공지한 거는 QR코드랑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변경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네가 도네이션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코일로 받는 도네이션 밸런스가 변경 안 되는 부분, 그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했고, 다른 분이 또 추가적으로 달랐죠. 여기다가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답변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래요. 워크인 프로그레스, 아직 진행 중인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will backfill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업이 끝나면은 채워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다 안 돌려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밸런스가 변화하지 않은 거의 이틀이죠 벌써. 내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될 때까지 최소 2일 이상이 걸리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그동안에 저희가 도네이션 한 거를 채워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안 그런 거 같은 걸로 보인 적이 좀 몇 번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아니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게 아무리 개인이 하는 서비스지만, 근데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다.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받는 건 아니니까,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받는 거면은 정말 뭐라고 막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하네요. 예. 어쨌든 근데 좀 거시기 하죠, 지금 모양새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도네이션 받는 것들이 중간에서 증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약간 사전에 공지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할 거고, 예상되는 현상으로는 여러분들 받는 코일 연동하고 도네이션 받는 분들은 이게 밸런스가 안 채워질 수도 있다. 사전에 양해 부탁드린다. 이런 공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 작업하고, 이제 문의할 때 뒤늦게서 이렇게 답변을 주는 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밸런스 변화 없으실 거라는 거, 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아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자, 머큐리 FX가 하나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볼게요, 같이. 여기 써있죠. 우리가 가장 큰 페이먼트 처리를 했다 하는데 리플렛으로 처리한 거죠. 그리고 XRP를 써서 바로 엑스라피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리플렛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엑스라피드 스탠드 얼론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정보를 아직도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엑스커런트에 XRP 플러스 하면은 이게 바로 엑스라피드다. 뭐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솔루션들은 페이먼트와 세틀먼트 기준으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적혀있다시피 보세요. 여기도 적혀있지만은 그냥 XRP만 써서 처리를 했으면은 엑스라피드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가 명확하게 적었잖아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리플렛 썼다고. 그러니까 리플렛을 썼다는 거는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매번 나올 때마다 계속 설명드립니다. 엑스커런트 직접 리플렛 멤버가 돼서 쓰거나 아니면 XBR을 써야 되죠. 아마 아래쪽일 거예요. 머큐리 FX는 엑스커런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 XBR 맞구나. 정확하구나. 왜냐면 애쉬도 설명했잖아요. XBR라고. 그때 동영상 설명할 때 리플 드랍에서 드랍 에피소드 설명할 때 그때 XBR라고 명확하게 설명했죠. 이 조합인 거예요. 이 조합.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플러스 엑스RP는 엑스라피드다. 이게 아니에요. 이 별개로 쓸 수가 없어요. 엑스라피드는 엑스커런트와 쓰이던지 조합상 엑스비아랑 쓰여야 돼요. 예. 자, 잠깐 나온 김에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엑스비아 플러스 이 조합이죠, 지금. 머큐리FX는. 본인들이 리플렛 멤버가 되지 않고 리플렛 멤버들을 이용해서 페이먼트 처리하고 세틀먼트는 엑스라피드로 하겠다. 요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렇게 처리한 것 중에 본인들이 처리한 것 중에 가장 큰 페이먼트 처리했대요. 그래서 규모는 보면은 이 페소로는 86,633페소인데 뒤에 요게 파운드로 써있거든요. 요거 계산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일단은 규모는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500만원치 여태까지 처리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엑스라피드를 처리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 500만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500만원이에요. 510만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UK에서 이제 멕시코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UK가 리플렛 멤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UK에도. 산탄데르 UK가 하나 있죠. 최소한 하나 있죠. 확실한 건 산탄데르 UK. 다른 멤버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개를 안 해갖고. 그리고 멕시코에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통해서 했다는 거고, 좀 더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참고로 이 500만원어치의 페이먼트를 처리를 의뢰한 고객은 바로 영국에 있는 머스타드 푸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79파운드 적혀있는데 대략 한 10만원 정도? 12만원? 12만원 절약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보다 12만원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500만원치 보낼 때 12만원 더 저렴했고, 그리고 31시간을 세이브했다. 원래는 한 이틀 걸리는데 리얼타임으로 보냈겠죠. 그래서 31시간을 이거 처리하는데 세이브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500개 이상의 레스토랑에 이제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래요. 유럽과 영국에서. 그래서 본인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이거 함으로써 본인들이 더 성장하는데, 비즈니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서 커머셜 디렉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인가봐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것부터 보고 가죠. 이거를 톰 캐닉이라는 이 사람이 남겼는데, 이 사람 리플 직원이더라고요.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리플 직원이에요. 디렉터라고. 핵심을 딱 집었어요. 여기 적혀있죠. 로우 밸류, 하이 볼륨, 페이먼트라고. 엑스라피드. 자,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은 요 중요한 핵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부터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레미턴스. 아유. 어디 갔어? 자, 리플사의 1차 공략 1단계가 뭐라고 했죠? 바로 레미턴스입니다. 특징이 뭐라고요? 리테일이에요. 소규모, 소액이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500만원. 얘네 특징이 바로 로우 밸류. 금액이 짜니까. 리테일이니까. 대신 하이 볼륨. 양이 많죠? 요겁니다. 1단계. 왜 요거를 하냐면, 많이 말씀드렸지만 베이비 스텝을 밟으려고 그래요. 지금 XRP 유동성으로는 하이 밸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태로. 리프사가 본인들의 XRP를 막 다 고객들한테 손실분을 다 막 쏟아붓지 않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거는 본인들 리프사의 XRP만 소진할 뿐이지, 그게 바닥나면은 게임 끝나겠죠. 그런 식으로 메꾸는 건. 시장 자체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게 성장시키는 게 순리상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1단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볼륨을 높이려고. 그리고 2단계가 뭐죠, 여러분들? 2단계? 다 맞물리는 얘기예요. 2단계가 바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큼직큼직한 것들을 노리는 단계입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 나눈 트레이드 파이낸스, 무역금융, 한글로 적겠다. 무역금융, 외환시장, 기타 등등. 그러니까 리얼 비즈니스의 소액이 아니라 고액,
진짜 큰 금액대를 움직이는 거. 그래서 2단계 때는 이때와 다르게 좀 이것들을 진행하려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현상적으로 XRP를 직접 보유해서 쓰는 단계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예. 그리고 더불어서 요것의 특징은 하이밸류예요. 자,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맞물려요. 이때 되면 중앙은행들이 커버를 해줘야 돼요. 이따 그 Q&A 때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설명드릴 텐데 그때 자세히 설명은 드릴게요. 어쨌든 요 특징인데 이 사람 톰캐닝 이 직원이 명확하게 찝었어요. 바로 요게 요 1단계 요거에 해당한다고 요거 찍은 거죠. 핵심 문구를 딱 뱉은 거예요. 로우 밸류, 하이 볼륨.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액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돼야지만 이제 성장을 해야지 이제 그 빗소 같은 거래소에서 보는 오더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오더북이 좀 더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 오더북이 두꺼워져야지 이제 옮길 수 있는 가치의 양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오더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스프레드 중간이고 이쪽이 매도, 이쪽이 매수, 이쪽이 바이, 셀. 아니다. 아니네. 잘못 적었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애매하다. 기준을 뭐에 정하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보통 우리가 매도벽이라고 매수벽이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적어놓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져야지 이 엑스라피드 쓸 때 이 오더북에 있는 거를 이쪽에서 처음에 XRP 살 거고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요. 받는 쪽 거래소에서는 이쪽 벽을 활용해서 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좁지 않으면은 가격 차이가 심해요. 손실이 발생하죠. 사고 팔 때. 그래서 이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 그런 가격적인 면에서 효율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벌어지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이 오더북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너무 얇으면은 금액이 내가 만약에 100불을 보내야 되는데 오더북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여기가 막 1불치밖에 없어요. 오더북이 두께가. 그러면 나머지는 뒤쪽에서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 오더북이 붙는 것 뿐만이 아니라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이게 두꺼울수록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요 금액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리프사는 1단계를 통해서 요거를 두껍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XRP도 계속 쓰이게 되면요. 이 오더북을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이 이 엑스라피드로 처리되는 금액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걸로 돈 좀 벌어야겠다. 나는 이쪽에서 팔고 이쪽에서 또 교환해주면서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들은 계속 이득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시장 가격이 중간에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해서 XRP를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받는 쪽 거래소에 있는 마켓메이커는 시장가보다 낮게 해서 XRP를 사들이는 거잖아요. 이득이죠. 요 갭만큼 계속 이득이에요. 마켓메이커들은. 그런 동기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면은 마켓메이커들이 이 오더북을 점점 채워줄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 마켓메이커들이 오더북을 채우면 다시 이게 순환작용, 선순환작용 해갖고 금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해요. 유동성. 유동성이 더 증가하면은 또다시 마켓메이커들이 더 참여를 하겠죠. 왜냐면 이 두껍게 오더북 쌓아줘도 다 써줄 거니까. 선순환입니다. 계속 선순환돼요. 이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유동성 문제들이. 어쨌든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 같이 볼게요. 본질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고 요 금액이 작아요. 작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리프사가 애초에 노리는 게 1단계가 저단계라서 그래요. 금액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브한 양도 한번 보실만 하고요. 한 500만원어치 보내는데 한 12만원 정도 세이브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이 방식이. 그리고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한
하루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를 더 절감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공상과학 떠는 게 아니라 리프사가 이 엑스라피드 실제 쓰는 고객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지만 실제로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이 엑스라피드 솔루션을 채택한 고객의 고객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의 고객이 이만큼 절감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머큐리 FX도 절감했겠지만 지금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머큐리 FX가 12만원 절감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머스타드 푸드 이 컴퍼니가 이 10만원 정도 되는 거를 절감했다는 거예요. 본인들 기존 방식보다. 그리고 31시간 절감하고요. 처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머큐리 FX가 엑스라피드 써서 혜택을 본 게 요거라는 게 아니라 얘네도 혜택을 받겠죠. 근데 얘네 뿐만이 아니라 고객까지도 그 혜택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푸드업체는 당연히 머큐리 FX 통해서 계속 처리를 하겠죠. 왜냐면 다른 방식보다 월등히 싸고 월등히 빠르니까 이거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머큐리 FX가 성장을 하겠죠. 예. 당연히 머큐리 FX가 성장하면은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겁니다. 다른 고객들을 뺏어오던지 아니면은 안 쓰던 새로운 고객들이 이제 쓰기 시작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머큐리 FX 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 왜? 더 저렴하니까. 리얼타임도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도태된 기존의 방식을 쓰는 업체들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XRP를 써서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엑스라피드 솔루션으로 쓰는 거를 채택을 하던지 아니면 이하 동급 또는 이에 준하는 걸 선택을 해서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홀딩을 해야겠죠. 잘 관리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근데 그런 게 없죠. 현재 기준으로는. 예.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추세대로 뭔가 리플사가 제시한 방식보다 효과적이거나 그에 동등한, 그에 준하는 뭔가가 등장하지 않으면 이 흐름으로 가는 건 당연한 지사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돈에 놀립니다. 이익을 최대의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고 지금 그 목표와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머큐리 FX가 본인들의 고객의 실사례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